안녕하세요. 2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이 뉴욕 증시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의 낙관론이 커지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엔비디아 실적적인 부분이 되게 강해질 수 있다. 구체적인 숫자로 찍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만 놓고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분기 기준으로 412%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테크주들을 전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S&P 500 지수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는 투자자들의 이 움직임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다? BMO 캐피탈이 S&P 500 올 연말 전망치를 5,600 설정했고요. 도이치뱅크가 5,500, 그리고 대표적인 월가의 비관론자로 손꼽히는 이 모건 스탠리의 수석 주식 전략가 마이크 윌슨도 내년 2분기까지 5,400을 넘어설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걸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핵심으로 짚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향후 한 3에서 5개월 정도 데이터가 계속 괜찮아지는 모습이 추가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그래서 실제로 이 기술기파적인 부분들 때문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계속 볼 수 있거든요. 마감 시점 기준으로 원래 60% 아래까지 어제 빠졌었는데 다시 반등해서 64.8%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확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게 된다면은 야, 이거 상황이 되게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진 않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는데 큰 두 가지의 이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달러 가치 지키는 거, 이거 물가 잡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미국의 경기를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지금 어느 정도 괜찮아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경기를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23년의 물가 영향으로 미국의 가계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러한 건 소비력으로 바로바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물가 관련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힘들 뿐이지, 한 번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면 경기를 어느 정도는 지켜나가기 위해서 급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금리를 할 때마다 계속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전 세계 증시가 보다 긍정적으로 화랑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들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들 연말 관련해가지고 데이터 어떻게 뽑히는지 저와 함께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현재 WTI 기준 79.26달러로 마이너스 0.68% 하락 마감하였고요. 자,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캐나다 쪽의 움직임 때문에 강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AI 지금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내년까지 이 이익 성장률 두 자릿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에 여기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 더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겠구나. 요거 기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도 하나씩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움직임도 보여지게 된다면은
야, 이거는 진짜 퀀텀 점프 가능하겠는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AI만 좋은 게 아니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외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도 AI 관련해가지고 이제 엮어서 판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성장을 하면 하지 역성장은 당분간은 조금 생각 안 해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폴더블에 대한 얘기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먹거리 또 한 번 나오겠다 관련주 보시고, 그리고 이 AI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력 수요 양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 당연히 수요가 급증을 하겠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기차 초기 구매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제품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뒤따라가는 종목들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로 자율주행 얘기가 참 많았는데 테슬라 다시금 라이다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으로도 테마가 한 번 더 꿈틀거릴 수 있으니까 요 관련 내용들이 있다라는 건 꼭 알아두시면서 한국에서 관련주들은 잊지 말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시고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제 11선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방향이 잡힐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야, 귀신같이 여기서 하락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현재 되게 강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뭐 요즘에 수소나 아니면은 그 이외 뭐 가스터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핵심은 역시나 원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계속 체코, 폴란드 이런 데에서 대형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어가지고 아예 영국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를 보면은 일단 여기에서는 원전 기업단이 6월에 방한해서 뭐 여러 가지 투어를 예정해가지고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영국은 SMR에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SMR 쪽으로 우선적으로 엮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요거 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SMR 관련해서 한국의 대장은 누구다? 물론 여러 건설사, 뭐 삼성물산이나 이런 데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은 핵심은 역시나 주기기이기 때문에 야, 이거는 두산 말고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다. 그러면 뭐가 됐든지 간에 얘는 일거리를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MR 같은 경우에도 개당 단가는 비쌀 수밖에 없어. 이게 괜찮은 수주 잔고로 엮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 방안 관련해 가지고 좋은 뉴스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한 번씩 꿈틀거리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SMR 포함 한국의 원전 4기에서 6기 새로 짓는다라는 부분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다음 주 11차 전기본에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다라고 하여 요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연결된다면 순식간에 여기에서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은 그러한 내용이다.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다? 폴란드, 그리고 체코, 그리고 UAE, 그리고 이를 필두로 하는 그 다음 초대형 원전 수주전들, 그중에 폴란드는 어느 정도 일거를 떠냈고 체코와 UAE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MR 같은 경우에 미국을 필두로 영국 등등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 주기기 납품,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일거리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 이렇게 갈라가지고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파급력 큰 내용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꿈틀꿈틀
그래서 오늘 이 상승 같은 경우에도 관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닌가. 요 정도로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 내용을 수급과 한번 엮어서 보면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죠. 뭐, 부산은 외국인이 최우선이다. 근데 오늘도 또 한번 매수해주고 있죠. 매도가 없으니까 결국 반등도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외국인이 최우선.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게 뭔가라는 걸 보면은 11선. 과거에도 11선을 이렇게 딛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얘도 그러한 자리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뒤덮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요 그림 유지되면은 요거 이탈되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가 볼린저 상단을 돌파하고 자리 잡게 된다면 이때처럼 한 번 더 발산이 빠르게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속도가 나겠구나 정도로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1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21선이 그 다음 핵심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딛고 움직인다면 좀 괜찮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한다면 볼린저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했을 때 하단까지 가는 이 모습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버텨주면은 어떻게든 다시 한번 가는 거지만 이탈하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지라인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 보는 게 좋느냐라는 걸 생각하면은 제가 이건 맨날 강조드리는 부분이죠. 2만 원 물려 있는 개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도 물량이 압박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모두 수급 그 중에서도 외국인이 수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속도는 느려져도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으니 만약에 이 자리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면 수급을 최우선으로 보면서 괜찮다면 홀딩, 이게 꺾인다면은 조정 나오겠구나 감안을 하시면서 에너빌리티 전략을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 보면 원전 그냥 완벽하다. 먹을 거 계속 나오고 이번 주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주에 단기 변동을 만들어줄 내용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수급은 외국인 보시면 되고, 그리고 베스트 지지라인은 11선이지만 조금 더 길게 보겠다. 21선 보시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같이 이 터널을 만들면 계속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쭉 올라가는 거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만 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으니 조심을 하되 수급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으니 그때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더라도 수급이 괜찮게 유지되면 조금 더 끌고 가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켜볼 만한 가치 있으니 긴 호흡으로 바라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는 게 맞는지 제가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